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28일 일요일입니다. 원래 한국이 지금 정상적인 국가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은 오늘 대단한 행사를 치르는 날입니다. 바로 서울 수복의 날이죠. 세계 최고 빈국 거지 나라를 세계 상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만들어 놓고 나라를 중국과 북한에 뺏겨가지고 그걸 되찾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세계 최고 빈국인 북한에 한국의 실질적 국권이 넘어가고 중국에 한국의 정치를 총괄하는 정치정보 주권을 넘겨주고 곧 국권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처지에 빠지게 된 현실을 바라보면은 나라를 이렇게 만든 5.18 전라도 공산주의자들을 절대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은 엠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는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엠캠과 관련된 이야기를 몇 가지만 해도 국민 여러분들은 이거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거 금세 아십니다. 엠캠과 신세계 정용진의 관계가 거대한 중국의 정보 세력들이 미국을 적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다 드러납니다. 트럼프가 양정철의 공작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직을 잃고 제야에서 재기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재기를 해야 하는 트럼프의 힘을 빼는 그런 공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트럼프 전위 조직이 만든 AFBI 단체의 색깔을 이미 다 빼놨고 이번에 정용진이가 또 나서서 트럼프 조직이 만든 연구기관을 한국에 끌어들여 가지고 물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토양을 제공한 엠캠의 활동 내역 그리고 그 활동의 밑거름이 된 한국에서 존재한다고 하는 빌드업 코리아만 보면은 다 나옵니다. 한국에서 정치 모금을 하게 되면은 법적인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엠캠은 빌드업 코리아라는 단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 대표가 됐다 이렇게 언론들이 띄우고 활동의 여지를 만들어줬고 그 빌드업 코리아가 엠캠이 한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행사에 수십억 원씩 모금을 해줬고 그 모금에 동원된 신세계 정영진 관계를 들여다보면은 기가 막힌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빌드업 코리아를 검색해 보십시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검색 결과 자체가 없습니다. 이건 유튜브 검색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글, 네이버 이런 검색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드업 코리아가 한국의 비영리 단체 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다. 이렇게 언론서 보도해줬고 엠킴도 그렇게 떠들어댔는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존재가 없는 겁니다. 비영리 단체라고 해도 사업자 번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 번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조회를 하게 되면은 대표자와 주소지, 그 다음에 관련된 등재된 이사들 이런 명단이 뜨는데 빌드업 코리아는 자체가 지금 검색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직원이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엠캠이 대표가 돼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한다 이렇게 떠벌리고 있지만 등재된 직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영리단체에서 정식 직원을 선발하게 되면은 리크루트 정보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런 기록조차 검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령 단체죠. 그런데 이 유령 단체에서 얼마 전에 죽은 찰리 커커를 초청을 했고 찰리 커커가 여기서 행사를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얼마 안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찰리 커커를 초청한 빌드업 코리아는 유령 단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검색에서 검색이 안 될 정도로 배우가 있는 겁니다. 엠킴의 끝발 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없앨 수가 있을까요? 인터넷 검색에서 빌드업 코리아라는 검색어를 삭제할 정도가 되면은 이거는 정보기관에서 관련이 되고 개입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5.18 때 전투교육사령부의 참모장이었던 장낙승 준장, 이 장낙승 준장이 실제로는 이을설 북한군 중장과 전두환 합수부 보안사령관의 협상을 주도해준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을설 부대가 철수를 할 수 있게 전두환이 보장을 하고 이을설이는 도청에 설치했던 다이나마이트와 모든 폭발물을 제거하고 떠난다. 이런 협상을 했던 전교사 참모장 장사복 준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육사 출신에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장사복에게 별을 4개까지 전두환이가 달아줬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놀래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그리고 제가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 인터넷에서 갑자기 장사복이라는 검색어 자체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렇게 국가정보기관의 권력이 개입돼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나주인터넷진흥원에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던 5.18 진상조사위원회도 장사복을 소환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엠킴이 설립했다고 하는 빌드업 코리아가
검색어에서 사라진 겁니다. 등록도 되지 않은 그런 단체를 등록이 됐다고 모든 언론이 떠들어주고, 그런 단체에 정용진이가 엄청난 기부를 했고, 신세계가 엠킴이 판매하는 기저귀를 판매하게 해줬고 매장까지 내줬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대기업에 납품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삼성 같은 데는 납품업자 협회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30살 간 넘은 사업 경험이 전무한 엠킴이 어떻게 신세계의 정식 납품업체가 돼서 납품을 하고 홈플러스 같은 데 매장을 얻고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이 정식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았는지도 한 번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나 기관에서는 절대로 하지 않죠. 정용진의 활동에 대한 이상한 점들은 많이 알려져 가지고 지금은 밝힐 수 없지만 미국 정보기관에서는 다 접수 처리가 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조국 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행안부와 국세청, 서울시 등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빌드업 코리아는 비영리 단체에 아예 등록된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30살 간 넘은 엠킴이 그런 끝발이 있었겠습니까? 엠킴이 미국으로 건너가기 전 초등학교 때 활동,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의 활동, 이런 거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죠. 이런 어린 여자가 전 세계에다가 한국의 빌드업 코리아를 설립했다, 비영리 법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몇 년 동안 수십억을 걷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그거를 한국 정부가 지금 입을 닫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지금 신세계의 정용진도 관련이 돼 있는데, 그 정용진이가 지금 미국의 한 연구 단체의 한국 지부를 맡는다, 지금 또 이렇게 설레발을 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뒤에는 총주회가 있는 겁니다. KC팩을 만들었다고 하는 부동산 재벌 애니첸도 미 본토까지 쫓아가가지고 엠킴을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후원 활동도 했습니다. 이 애니첸은 한국군 장성들과 수시로 만납니다. 그런 활동을 하는 장성들은 총주회 장성들이 아니면 불가능하겠죠. 아마도 트럼프 쪽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자세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명백한 거는 이미 찰리 커커를 초청을 했고, 또 찰리 커커가 그 초청에서 돌아가서 바로 죽었는데 그 단체가 지금 유령 단체고 검색도 안 된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엄청난 수십억을 걷어들여 가지고 사용을 했고, 그 사용처가 사실은 트럼프가 조직해 놓은 이런 단체들의 물빼기를 하는 행사에 다 사용된 겁니다. 그 점도 지금 트럼프는 잘 알고 있고 트럼프 아들도 잘 알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수십 년 걸쳐 가지고 양성해 놓은 그런 공작원들을 이번에 한순간에 또 다 날리게 되고 그 공작금도 다 날리게 되는 결과를 맞을 겁니다. 이제는 한국과 중국, 미국에 있는 연구 단체들이 공산주의자들의 공작 아지트가 된 겁니다. 엠킴이 활동을 시작했을 때가 바로 양정철이가 미국서 빠져나올 때쯤 그 시절입니다. 그 바톤을 황교안이가 물려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전한길이나 그라운드 C, 황교안, 기타 잡다한 인간들이 미국에서 불법적인 정치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을 한국의 수박들이 또 유튜브에서 다 띄워주고 언론서 간간히 부채질을 해줍니다. 이게 다 삼원체제 비밀정부가 뒤에서 조종을 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 노태우의 아들 노재원의 그 활동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오래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을 기약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엠킴을 지원했던 드러난 행적을 보인 단체들은 제가 오늘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